네, 네. 중간에 뒤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툴은 이제 웹플로우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제 경험상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됐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지금 활용하면서 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쭉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부터 좀 하자면, 저는 지금 창업을 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반 정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MBA 과정을 지금 듣고 있고요. 좀 경력이 저는 완전 이제 문과 출신 창업가고, 코딩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제약이 있어서 창업을 할 때 개발자를 찾기도 어려웠고, 직접 코드를 배우기에도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헤매다가 한 이제 노코드라는 어떤 현상을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 제가 보면서 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아직도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뭐 사실 뭐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하고,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제 사업을 위해서 노코드 툴을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 두 개를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하나는 웹플로우, 하나는 버블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툴 범위는 뭐 웹플로우, 버블, 뭐 에어테이블, 뭐 다들 알만한 툴들 쓰고 있고요. 뭐 더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자주 쓰는 것 위주로 이제 썼고, 밑에 있는 것들은 옛날에 썼지만 지금 안 쓰는 뭐 아이맵이나 워드프레스나 윅스 뭐 이런 것들은 쓸 줄은 아는데 이제 폐기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4년 전에 이제 아, 뭐 게시판 기능을 하나 맡기는데 외주를 이제 줬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구현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창업가나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2단계에서 처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외주 줄까? 아니면 뭐 개발자를 고용을 할까? 저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윅스랑 이제 아이맵으로 했는데,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정말 컴퓨터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웹사이트를 만들기에는 적합할 수 있거든요. 윅스나 아이엠웹은. 근데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좋은 배움도 있었지만 사실 뭐 돈도 많이 쓰면서 이제 시간을 허비를 했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한 6개월간 공부를 해서 나름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여러 테마를 쓸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엘레멘트나 DB나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막상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해서 플러그인들을 한 20가지를 설치를 하니까 페이지 로딩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리 해결해도 최적화하고 뭐 등등 해도 결국 안 돼서 이때도 한 500만 원 날린 것 같아요. 막 있는 플러그인 막 다 쓰고 뭐 하면서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그때 이제 좌절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게 이제 웹플로우랑 버블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나는 포기하고 개발자를 찾던가 외주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이 툴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웹플로우를 한 2019년도 정도에 제가 이제 그 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웹플로우가 지금이랑도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 웹플로우랑 버블은 좀 다른데, 웹플로우 같은 경우 원래 초기에는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좀 뒤로 갈게요. 그러니까 웹플로우는 초기 고객이 원래는 디자이너들이 좀 더 맞았어요. 처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디자이너의 페인 포인트를 좀 잡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웹플로우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티 및 에이전시들이 대부분 다 디자인 에이전시들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원래는 피그마 스케치로 막 작업을 하면은 다 그걸 개발자들이 가져가서 개발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결국 자기네들은 그냥 프로토타입이나 모건만 만들고 끝난다라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웹플로우가 해결을 시켜준 거죠. 직접 이제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서비스까지 그 웹사이트든 뭐든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를 좀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웹플로우가. 지금은 이제
다양한 자동화 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어떤 디자이너들을 위한 프로토타이핑 툴이 아닌 어떤 진짜 서비스 빌더로서 실제 이제 웹플로우의 지금 미션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코드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게 비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얘네가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브랜드 정체성을 이제 노코드라는 어떻게 그 노코드라는 트렌드에서 본인들이 선두주자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일단 웹플로우 자체는 그래서 뭐 꽤 오래됐어요. 14년도부터 존재를 했었고 저는 이때는 몰랐어요. 저도 19년도 돼서야 알았고 뭐 팀 멤버도 굉장하고 지금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 뭐 일단은 지금 노코드에서 이제 선두주자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희철 씨가 버블을 해주셨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웹플로우는 노코드계에서 약간 애플 같은 존재고 버블은 약간 안드로이드, 구글 같은 존재다. 뭐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일단은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전환도 쉽고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웹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툴이고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런 건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웹플로우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반응형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디자인, 구축 및 실행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반 디자인 도구다 이렇게 시작을 저는 했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기능들 중에서 이런 요소들이 가장 강력하고 쓰기에 편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진화를 많이 해서 최근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예쁜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넘어서 웹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이거는 뭐 영상인데 뭐 빌더 자체가 이제 웹플로우는 계정 무료로 만드셔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렇게 툴 빌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소들을 넣어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뭐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웹플로우랑 워드프레스랑 뭐 이따가도 차이점 좀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웹플로우는 자유도가 엄청나요. 픽셀 단위로 진짜 0.0 단위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움직이고 배치하고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도 드래그 앤 드롭인데 드래그 앤 드롭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워드프레스 할 때 되게 너무 이제 짜증이 났던 게 뭐 어떤 특정 플러그인을 써서 이 뭐 카드 그리드를 쓰면 제공하는 디자인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를 넘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또 안 되거나 뭐 제가 추가 코드를 삽입하면 느려지거나 뭐 아무튼 이런 에러들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제가 웹플로우를 처음 왔을 때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제가 진짜 머릿속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툴이구나. 이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웹플로우를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 버블이랑 웹플로우를 같이 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페이지나 뭐 디자인 중심적인 뭐 웹사이트나 웹 서비스들은 다 웹플로우를 해요. 훨씬 잘 나오고 작업하기도 편하고 버블에 비해서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DB나 백을 써야 되거나 좀 더 기능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버블을 많이 쓰고 이래서 좀 나눠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웹플로우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링크를 제가 이 PPT를 공유를 좀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 혹시 다 아시나요? 이 사이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웹사이트들 이제 뭐 상 주고 뭐 약간 웹사이트계 오스카상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웹플로우로 만든 이게 지금 아예 탭이 있어요. 그래서 웹플로우로 만든 사이트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많이 보는 게 이제 가끔씩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분들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이트들을 막 만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자료 공유 드릴 때 그냥 여기에서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거 URL로 들어가셔서 보면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들이 매일매일 생성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일단은 그럼 장점이 뭐가 있냐 좀 정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자유도 엄청나요. 그리고 검색이나 SEO 최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도 뭐 요스트도 써보고 뭐 등등 플러그인 쓰면서 최적화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도 냈지만 웹플로우만큼 편하게 쉽게 SEO를 특히 구글 내에서 잘 잡는 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편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간편해서
조금만 만약에 빨리 블로그나 어떤 자기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을 노출을 빨리 구글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웹플로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앱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그냥 마케팅 페이지를 웹플로우로 만들어서 유입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데 지금 한 월 그 방문자가 MA로 따지면 한 5, 6만 정도 되거든요. 그 페이지 뷰로는 한 10에서 15만 정도 되는데 이게 애널리틱스 보면 한 94%, 그러니까 95% 이상이 그냥 검색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광고비를 한번 실험 삼아 한 100만 원, 200만 원 태웠는데 1, 2%도 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웹플로우가 콘텐츠가 많고 잘 짜여져 있으면은 구글에서 잘 잡히고 검색 같은 경우도 항상 맨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설정을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SEO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속도는 만약에 이제 좀 미숙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뭐 템플릿을 잘못 쌓았고 이거를 막 중복적으로 클래스를 막 엉키게 가면은 느려질 수 있는데 IMAP이나 윅스나 뭐 그 어떤 그 다른 툴들에 비해서는 굉장한 속도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또 이제 CMS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써보시면 특히 CMS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결 기능부터 해가지고 뭐 디자인적인 수정, 특히 뭐 블로그나 뭐 어떤 콘텐츠를 예쁘게 포장하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웹플로우만한 기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치 텍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리치 텍스트를 보통 입력을 하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자동화 시켜버린 다음에 템플릿을 설정을 하면은 그냥 에디터 가서 글만 쓰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고 여러 CMS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 갖고 추천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특히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뭐 오늘도 제가 의뢰를 받았던 게 이제 신문사를 운영하시는데 웹플로우로 옮기고 싶다 이런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커뮤니티랑 교육 뭐 사례 피드백 강력하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대안이 요즘 웹플로우랑 비슷하게 만든 툴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웹플로우에서 이탈을 안 하는 게 이 커뮤니티랑 이 수없이 많이 쌓인 교육 자료들과 뭐 사례들 피드백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버블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특정 기능이나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 때 커뮤니티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막 진짜 커뮤니티에서 구걸하면서 이거 뭐예요? 뭐 막 유튜브 댓글 달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막 뭐 몇십만 명이 본 유튜버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댓글 달면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커뮤니티 자체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고 뭐 디자인 자동화 뭐 깔끔한 코드 이게 이제 웹플로우도 일정 그 플랜 이상을 사용하시면 코드를 또 추출해 갖고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직접 코드를 빼가지고 딴 데로 써본 적은 없지만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플러터 플로우나 이런 데도 그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플로우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핵심 툴 연계 그래서 병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이트가 있고 그걸 제피어로 연동을 해서 뭐 결제까지도 이어지는 그 플로우를 만들어서 더 이상 그냥 웹사이트만 구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응형 디자인을 가장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빌더들 중에서 모바일 브레이크 포인트 단위로 가장 자연스럽게 이 모바일부터 태블릿 뭐 다양한 스크린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 반응형 디자인을 잡아주는 거는 웹플로우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버블도 최근에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워드프레스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폐기를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고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팅만 한 2달 했던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는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어서 다만 이제 피그마나 스케치나 이런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툴을 미리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저는 이제 웹플로우를 한참 하고 최근에 피그마를 보고 있는데 피그마가 되게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웹플로우랑 워낙 이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처음에 그냥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고 근데 제대로 하려면 또 한 단계가 또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또 안 좋은 점은 이제 국내 이커머스가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커머스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스트라이프랑만 지금 독점 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회원 DB 관리 그러니까 이게 멤버 스택이랑 다른 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서비스 안에서 멤버 스택을 활용해서 회원들을 받고 회원들 DB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이티브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블과의 차이점인데 버블은 바로 유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앱 서비스를 특히 회원의 어떤 인터랙션 및 DB가 되게 중요한 분들은 웹플로우를 처음에 하시는 것보다는 버블로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그래도 나 웹플로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피어 기반으로 인테그로맥 기반으로 멤버 스택이 됐든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웹플로우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멤버십을 곧 출시를 할 거예요. 사실 원래 지금쯤 출시가 됐어야 됐는데 작년 컨퍼런스에서 1월 달에 출시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3월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랑 병준 씨는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워크플로우 기능도 제한적이고 불가능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국내 교육 강좌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안 잡혀져 있는 편이고 백엔드도 잘 안 잡혀져 있고 비쌀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희철 씨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웹플로우도 플랜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제피어까지 쓰고 에어테이블까지 쓰고 멤버 스택까지 쓰니까 이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딱 웹플로우를 입문하셔가지고 그 서비스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막상 또 여러 기능들을 쓰고 여러 툴들을 연동하다 보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초급자분들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중급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게 제가 가졌던 고민이기도 하고 제가 다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흔한 게 이 템플릿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이렇게 보시면 웹플로우 자체는 이 템플릿 커뮤니티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공짜도 많고 유료도 많고 몇백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쇼핑을 하시면서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거를 디자이너에서 옮겨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본 사이트를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에디팅을 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는 굉장히 간편한 방법인데 그러면 너무 좋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무거워질 수가 있고 불필요한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템플릿 만드는 사람들이 다 물론 전문가들도 있는데 잘 골라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동기 한 명이 이제 웹플로우로 템플릿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썼는데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그거 이제 클래스 구조랑 막 엉켜 있는 거 고치는 데만 4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그냥 외관상 보여질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막 꼬이게 막 클래스를 잡고 막 인터랙션 잡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템플릿에 어떻게 보면 갇혀버릴 수가 있고 템플릿이 좀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망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골라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론 활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툴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플로우베이스라는 그러니까 플로우베이스 말고도 쇼케이스부터 먼저 쇼케이스는 이제 템플릿이랑 별도의 기능인데 이게 웹플로우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은 아까 같은 사이트고 쇼케이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 기능이나 웹사이트나 이걸 올리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클로너벌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복제해도 된다. 그대로 복제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 기능이 필요하다. 근데 가격 슬라이더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클론해서 가져가는.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무료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변형도 가능하고
의원님 클론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클론하는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제 계정으로 그럼 템플릿이랑 다른 건 뭐예요? 클론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템플릿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식은 같은데요. 클로우는 장점이 보통 기능 위주로 그 기능 피스만 딱 복제할 수 있게끔 잡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게 딱 훨씬 사이트가 아니, 아, 하나만 되어 있구나.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있어. 아, 그래서 이것만 딱 기능적으로 그래서 기능 검색할 때는 클론을 더 많이 써요. 예를 아, 들어서 내가 뭐 수평으로 옮기는 슬라이더가 필요한데 이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 템플릿에선 검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클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에 가시면 디자이너에 가시면은 이제 바로 여기 뜨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뭐 다른 데다가 이제 옮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클론을 활용하면은 원하는 디자인 뭐 기능 활용을 가능하고 템플릿에 없는 세부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이제 가끔씩 이게 검증된 어떤 에이전시가 올리는 템플릿이나 어떤 이런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막 코드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엔 됐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에러 발생 가능성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잡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씩 설계를 하는 건데 이 마지막 거는 이제 초기에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 방법으로 하는 걸 지금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업의 90%를 다 이 마지막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예시를 그냥 좀 들자면 와이어프레이밍 자체를 제가 이제 핀스윗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핀스윗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고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뭐 포트폴리오도 있고 하지만 여기 메뉴를 눌러보시면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크롬 익스텐션으로 웹플로우 디자이너를 여기 지금 보시면 저한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 디자인 패드 핀스윗이라는 이 익스텐션을 깔면은 이 디자이너에 이렇게 새로운 섹션이 생겨요. 플로우 베이스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만질 수가 있고요. 핀스윗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대표적인 웹플로우 커뮤니티 에이전시 중 하나인데요. 얘네가 단순히 그냥 디자인하고 외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뭐 익스텐션도 만들고 다양한 기능들을 웹플로우와 함께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와이어 프레이밍을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클라이언트 퍼스트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퍼스트 시스템이 뭐냐면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기초 이렇게 리소스를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 퍼스트 리소스라는 게 다양한 와이어프레임을 처음에 제공해줘. 이게 와이어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클래스 구조에 짜여진 어떻게 보면 기능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이거를 눌러가지고 필요한 기능들을 가져와도 무겁지 않고 변형이 가능하면 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인데 왜냐하면 사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엄청나게 디자인 팬시하고 이런 웹사이트가 아니면요 대부분 좀 비슷한 구조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초기에 뭐 히어로 페이지가 있고 뭐 섹션 페이지가 있고 뭐 후기 페이지가 있고 뭐 FAQ가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깔끔하게 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최근에 얘네가 이 부분을 공짜로 출시를 하면서 기존엔 유료 서비스가 되게 많았는데 공짜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핀스윗을 제가 사랑하는 거는 모든 서비스가 다 공짜예요.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자주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의원님 그리고 저 핀스윗에서 핀스윗 클로너블 템플릿이랑 핀스윗 와이어프레임이랑 그리고 밑에 뭐 라이브 빌드 이 세 개의 차이는 뭔지 혹시 아세요? 와이어프레임은 그야말로 그 어떤 그러니까 눌러보면 안 돼요. 템플릿은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네. 그러니까
템플릿 같은 경우는 뭐 사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템플릿 1은 사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템플릿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뭐 두 번째 템플릿 같은 거를 보면은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템플릿, 조금 더 이제 이런 요소들을 특성에 맞게 부여한 게 템플릿이고, 와이어프레임은 사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사용이 가능하고 더 블랭크 페이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더 그리고 좀 더 가벼워요. 템플릿들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드는 뭔가 사례를 가져와요. 그래서 애플 페이지나 뭐 무슨 페이지들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뭐 이게 지금 소니 페이지를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유튜브 가시면 얘네가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저는 되게 재밌게 보는 게 막 자, 오늘은 우리 소니 홈페이지 만들 거예요. 뭐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웃라인이라는 블로그를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더 유명한 게 잠깐만 1번인가? 1번이 구글 크롬북 뭐 이런 거 만듭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토대로 직접 구글 크롬북을 그대로 클론을 해서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이런 절차인데,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방식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떤 클래스나 구조나 뭐 나중에 코드를 수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거나 이러시면 템플릿 쓰셔도 전혀 무관하고요.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 이게 지식 큐레이션 서비스 CMS 기반으로 이제 지식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뭐 간단하게 이름 넣고 뭐 회원가입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하고 있고, 뭐 취향 분석하면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음 단계를 가면은 뭐 이렇게 등록된 계정이네. 네, 뭐 아무튼 이제 뭐 서베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멀티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 안에서 이제 뭐 콘텐츠 저장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었고, 뭐 이제 콘텐츠 이제 특히 블로그나 뉴스나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그 형식들과 양식들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뉴스를 분석해주는 콘텐츠인데, 뭐 리포트는 아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 텍스트를 아예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재하는 방식들은 아예 폰트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미리 설정을 하시면 그냥 글만 쓰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구현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토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찬반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잡은 것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사이트도 만들어봤고요. 뭐 저희 회사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냥 마케팅 페이지나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간편하면서도 깔끔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들을 이제 만들고 뭐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웹플로우 자체가 이제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들이나 좀 이렇게 뭐 UI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면은 웹플로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용도가 있으면은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따로 만들거나 이제 다른 회사들 제작해 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뭐 예시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그인 등 꿀팁 공유. 일단은 이 사이트 이제 웹플로우가 자체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밖에서 헤매시지 않아도 돼요. 이 웹플로우의 웹사이트 가면 이 대학이라고 웹플로우의 교육 강좌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이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웹플로우와 연동이 가능한 뭐 핀스윗, 아까 제가 봤던 핀스윗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윗 텍스트 같은 경우는 또 리치 텍스트 변형할 수 있는 거, 뭐 파워나 이렇게 플러그인 개념으로도 쓸 수 있는 데들도 있고, 뭐 리액트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플러그인들과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춰가지고 여기 지금 목록이 쭉 있기 때문에 뭐 잡보드냐, 지도냐, 뭐 마이그레이션이냐, 뭐 소셜 미디어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각종 툴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가지 툴만 좀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핀스위트라는 툴인데 웹플로우를 하다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막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소와 해답을 찾아준 게 핀스윗의 다양한 이런 기능들인데요. 아까 이제 크롬 익스텐션을 깔면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그냥 카피해서 복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아마 이제 다뤄보지 않으셨으면 잘 못 느끼시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콘텐츠를 이제 CMS에 넣어갖고 뭐 100개를 보여주고 싶은 100개 리밋이 있거든요 웹플로우에는. 근데 이거 200개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핵을 이제 이 핀스피드 익스텐션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뭐 소팅을 해야 되고 필터 기능을 여러 개를 넣어야 된다. 그럼 필터를 내가 뭐 지역으로 하고 지도로도 하고 싶고 가격으로도 하고 싶고 뭐 등 다양한 필터 기능을 넣어가지고 필터를 하고 싶을 때도 핀스윗을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핀스윗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 퍼스트나 와이어 프레이밍 할 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attributes라고 별도의 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이 attributes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별도 웹사이트가 있고 여기 다이렉토리를 들어가시면요. 이 기능들에 따라서 이제 이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정말 쉬워요. 그냥 이 스크립트 넣어서 헤더에 복사하고 딱 이 방식대로만 따라 하시면 이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뭐 넣어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정말 한 2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 다이렉토리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어요. 뭐 폼을 만든다, 비주얼하게 뭔가를 넣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핀스윗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핀스윗이라는 툴은 꼭 필수적인 툴로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플로우 베이스인데 플로우 베이스는 제가 이제 특히 초보자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툴일 수도 있어요. 그 플로우 베이스의 장점이 뭐냐면 템플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한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제가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컴포넌트가 뭐냐면 이제 웹플로우를 써보신 분들이나 다른 템플릿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템플릿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클론을 눌러서 이 클론을 별도의 사이트로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이 요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내 사이트로 가져오고 이 절차가 되게 그러니까 세네 단계가 이렇게 생기는데 플로우 베이스가 굉장히 혁신적인 게 얘네는 그냥 이 컴포넌트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내비게이션 굉장히 이쁜 거 만들고 싶네. 메가 메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이쁘잖아요. 이런 메가 메뉴 같은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누르신 다음에 그냥 컴포넌트 이렇게 클릭만 하신 다음에 이거는 제 웹플로우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그냥 복사 붙이게 하시면 돼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이거 내도 되나? 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그냥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방금 이 메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메뉴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수백 개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푸터를 만든다, FAQ를 만든다, 폼을 만든다, 뭐 후기를 만든다, 뭐 프라이싱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와이어프레임 돼 있는 것을 먼저 잡은 다음에 한 5가지 페이지가 필요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한 2,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냥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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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손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고 근데 얘네가 오늘 아침에 새로 출시한 기능이 뭐냐면 원래는 이 웹사이트에서 클릭 클릭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얘네도 핀스윗이랑 비슷하게 크롬 익스텐션을 출시를 해서요. 이제는
여기 가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그냥 이 디자이너 안에서 누르신 다음에 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쇼핑을 하듯이 그냥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얘네가 이제 구독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이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유용한, 그래서 저는 약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코드도 잘 짜져 있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디자인도 잘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잠깐만요. 네, 이 정도, 이게 팁은 더 많은데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용도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나올 기능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웹플로는 멤버십을 그동안 허용을 안 했고 그래서 되게 문제라기보다는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외부 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멤버 관리를 하고 DB를 관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스크립션 기반 서비스를 하거나 페이월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기 용이하게끔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 스트라이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로직인데, 로직 기능이 이게 약간 버블을 의식해서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랑 워크플로우를 도입을 하면서 정말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기능이 나오면 버블과 기능적으로 이제 대적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겠지만 상반기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은 뭐 좋은 기능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좀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서 벌써 제가 40분 정도 넘게 얘기해서 나머지는 제가 Q&A로 넘어갈 거고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매년 노코드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열어요. 키노트가 있는데 1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아까 애플 그 제품 출시 컨퍼런스처럼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도 노코드 트렌드나 아니면 이 웹플로우의 미래 방향 전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줘요. 직접 CEO도 나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병준 씨한테 다시 바통을 좀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플로우 베이스랑 핀 스위트 한번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 채팅으로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은창 님이 웹플로우랑 피그마의 호환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 저는 이제 완전 별도로 이제 디자인하는데 뭔가 두 개를 이제 호환해서 쓰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웹플로우 유니버시티 들어가 보니까 또 피그마 투 웹플로우라는 메뉴가 네.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장기 시리즈를 해서 피그마트 웹플로우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 강좌를 무료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아, 아까 강의군요, 말씀 이게. 아, 웹플로우 유니버시티 가시면 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약간 저는 반대로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토타이핑부터 해서 설계를 그냥 처음부터 웹플로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마라는 단계를 저는 거치지 않고 그냥 웹플로우에서 설계를 하는 훈련을 더 많이 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더, 그러면 굳이 제가 어디다가 스케치든 뭐든 잡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디자인 요소 잡고 뭐 등등 하는 게 좀 더 편해졌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뭐 피그마라는 거, 그러니까 피그마에서 막 디자인 다 잡은 다음에 어차피 웹플로우 가서 똑같이 또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막 바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기능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회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긴 그 강의를 공짜로 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자체적으로 웹플로우 대학에서 올린 이 세트가 있어요. 7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파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다 보지 않았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클로너블한 템플릿이나 그 뭐 그런 컴포넌트의 디자인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료를 클로너블도 마찬가지고 보통 저작권 문제 있는 것들은 클로너블로 안 둬요. 그래서 클로너블로 둔다라는 거는 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 저작권을 클레임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여기 그 채팅방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인데 그냥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유민수님이 웹플로우랑 버블 SEO 어떤가 이거 좀 물어보셨고 그리고 국내 그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SEO에 대해서 뭐 웹플로우 버블 명확하게 비교하시긴 어렵겠지만 각각에 대한 인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특이한 게 네이버 광고나 뭐 이렇게 등록도 사실 안 했는데 제 서비스들이 네이버에 다 그냥 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렸는데 근데 막 저는 애초에 제 고객분도 네이버 통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노출이 웹플로우로 만든 사이트들은 다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버블은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SEO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를 버블은 SEO를 설정하는 방법이 웹플로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서치 콘솔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이제 좀 맞춰가고는 있는데 확실히 손이 더 많이 가요. 저는 웹플로우에 비해서는 웹플로우가 노력 대비 SEO 효과를 좀 더 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국내 포털 기준으로는 일단은 뭐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웹플로우랑 저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 둘 다 이제 구글에서 잘 잡히는데 네이버에서는 확실히 어 소프트보다는 웹플로우가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고요. 근데 웹플로우도 구글에 비해서는 서치 어드바이저까지 전 다 등록했는데도 네이버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시간은 네이버는 좀 걸립니다. 네. 네이버는 시간은 좀. 좀 그 이해할 수 없지만 네, 뭔가 검색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이정호님이 이제 국내 결제 모듈 붙이는 거 이거 고민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혹시 이제 결제 관련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병주, 있으신지? 병주 씨가 더 잘 아시거든요. 아, 예, 경제. 그 결제를 안 받으시는. 아, 저는 그래서 그 저도 이게 제일 고민이긴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의 해결 방법은 저는 일단 페이플과 검로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플을 그렇죠.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검로드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페이팔로 그 돈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로드는 사업자가 없어도 되니까 사업자 없는 분은 이제 검로드를 방식으로 해서 페이팔로 돈을 뽑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그 사업자가 있으면 그 괜히 수수료를 두 번 낼 필요가 없으니까 페이플 URL 결제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윤성님이 또 질문하신 게 있는데 웹플로우로 만들어도 각각의 메뉴로 유입되는 수치나 유입 경로 등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로 하시면 다 하실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쵸. 되게 쉬워요. 네, 구글 애널리틱스로 하면 이제 채널별로 이제 다 확인이 되고 어느 페이지로 떨어지는지도 다 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까지 붙이면 이제 뭐 스크롤이나 버튼 클릭 같은 그 사이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까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태그 매니저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이제 궁금한 질문인데 이세영님이 플로우 베이스 무료냐고 물어보시는데 무료인 컴포넌트들도 있어요. 네, 무료인 컴포넌트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무료인 것들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프리미엄을 보여드린 건데 무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프리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이나 뭐 컴포넌트들 중에서 근데 질이 좀 달라요,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채팅에서 지금 기능적인 것들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영어 단어가 깨지지 않고 주변 이거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폰트를 못 쓰시냐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웹플로 작업하실 때 항상 구글 폰트 중에서 한국어가 인식되는 폰트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바꿔주지 않으시면요. 한글로 임의적으로 오픈 산스 같은 경우로 한글로 바꿀 때는
그 디자이너 내에서 그 작업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깨지고 막 스페이스 안 되고 막 스페이스 2번 눌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폰트를 저는 그래서 항상 베이스를 노토산으로 다 깔거든요. 노토산 KR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구글 폰트 내에 있거나 아니면 웹플로우에서 호환 가능한 한국어 폰트를 쓸 때만 쓰고요. 애매한 막 눈누에서 이상한 폰트 가져와서 업로드는 할 수 있는데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호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베이스 한 달 결제하고 정지해도 네,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이 플로우 베이스는 계정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제가 병준 씨한테 공유 드렸잖아요. 그래요? 아닌가? 제가 저도 그것만 공유해 주셨는데 버블 가기만. 그래요? 제가 이것도 아무튼 네,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안 해보셨군요. 예. 아무튼 아, 이 아. 한국에서 그돈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니즈가 커가지고. 아니 전 집단 구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쓸 일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거는 뭐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보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플로우 베이스에서 어떤 프리미엄 기능이 있는데 난 딱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옮겨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런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FPC 택시 한글이 깨지지 않나요? 네. 네, 희철님 한글이 깨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금 보여드리면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세팅 가서 일단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최상단의 루트 바디에 이 지금 폰트가 설정을 이 노토산이나 이런 걸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깨져요. 인식이 되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폰트가 아니고 뭐 뭐 로보토 같은 거를 쓰시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좀 한국어 인식이 가능한 구글 폰트로 추천드리고 가급적이면은 베이스로 가실 거면 노토산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고 제작 시 한글 다른 질문 또 있나요? 네. 뭐 캔바? 네, 캔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전 둘 다 씁니다. PPT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PPT를 사용을 하는데요. 캔바가 그냥 작업하기 편하고 리소스들이 많아서 뚝딱 자료 만들기에 좋더라고요. 네. 컴포넌트를 복사보시기 할 때 클래식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컴포넌트를 다 모은 다음에 다시 재설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섹션이랑 컨테이너랑 그 안에 div들의 구성 이름 네이밍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를 통일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웹플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되게 무시하시는데 이게 지금 웹플로우의 구성상 이게 보시면 저도 이 서비스를 리뉴얼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349라는 게 보이시죠? 349. 이게 제가 2년 전에 만든 사이트인데 이 349라는 거는 6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떤 디자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고치려고 하다가 너무 클래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를 결정을 한 이유가 이게 왜 생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디브 블록을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 디브 블록을 제가 수정을 주잖아요. 여기다가 갑자기 이거를 여기다 패딩을 뭐 이렇게 100을 준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고유 번호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사실상 웹사이트에는 형식과 양식과 틀은 몇 개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잡은 다음에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제가 계속 썼어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거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뭐 새로운 디브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얘는 또 급하니까 뭐 얘는 여기 뭐 이렇게 20 주자라고 하면 이게 356이 돼버리잖아요. 355가 돼버리고 그럼 이게 이 클래스들이 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쭉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걸 좀 무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이밍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처음에 설계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이유 때문이고 컴포넌트를 가져오실 때도 어디에 모아놨다가 이거를 좀
통일시키는 것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그 통일시킬 때는 그 클래스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커서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나요? 아, 어떤 보통은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 이게 모아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거 다 이제 스타일 가이드 만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내부적으로 이 안에 뭐 컬러, 타이포, 콘텐츠, 브랜드 이런 어,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텍스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치 텍스트인데 뭐 색깔이나 뭐 간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타일 가이드 여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한번 쫙 바꿔주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딱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핀 스윗이 되게 그 제가 이제 핀 스윗 신봉자 같은데 그 핀 스윗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지금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 이 잠깐만요. 이 클라이언트 퍼스트 가시면 이 다큐멘테이션 가시면 이 클래스 설정하는 룰을 되게 잘 잡아주세요. 여기 스트럭처랑 타이포그래피랑 스페이싱 있잖아요. 이 구조. 얘네는 핀 스윗에서 제공하는 와이어프레이밍 툴들은 다 이 논리 구조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섹션과 컨테이너들의 어떤 일관성이 쭉 잡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는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여기에 있는 요소들은 막 갖다 붙여도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핀스윗 내에 있는 요소들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제 사이트도 클래스 적폐가 많은데 그런 거 해소하기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사실 날 잡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저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정적인 컴포넌트 말고 CMS 컴포넌트는 복사 붙여넣기가 그러니까 다른 CMS에 있는 거를 SCMS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좀 안 되지 않나요? 혹시 전 약간 그런 경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CMS 그 CMS랑 연결된 그 어떤 그 CMS 컨텐츠를 가져와서 디 이제 뭐 리스트로 뿌려주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다른 프로젝트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게 연결된 CMS가 없어가지고 뭐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보통 그게 자주 나는 에러 중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렇죠, CMS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다가 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다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언제 그러냐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 CMS를 복사를 밑에 갔구나. 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안 따라올 때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CMS 밑단에서 이 리스트랑 이 아이템 있잖아요. 아이템 밑부분을 다시 복사하신 다음에 붙이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소들만 가져오시면 돼요. 얘네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볼게요. 네네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셔가지고 네,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시판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냥 CMS 연결해서 관리하기도 되게 쉽고요. 한 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게시판을 만들 때 그 에디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게시글 에디터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저가 직접 쓰는 게시판 예, 예, 말씀하는 예, 건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폼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멀티라인 그 텍스트들은 폼으로 해서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제피어로 해서. 근데 어, 그 그거는 버블은 되게 쉽게 가능하거든요. 버블은 되게 쉽게 가능한데 유저들이 직접 게시판을 올리는 거는 플로에서는 어렵지 않나요? 히치없이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외부 위직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폼으로 받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네, 위즈위그는 그러니까 버블 같은 경우 플러그인 바로 넣으면 되게 쉽게 되는데 저도 웹플로우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게시판으로 생각한 거는 애드민단에서 외부한테 공지하는 게시판으로 생각했을 때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유저들이 참여하는 게시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박태현님 질문하신 거는 그냥 그 355 숫자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아니요, 기본. 그게 그만큼 제 사이트에 div 블록이 355개를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생기는 거군요. 그냥 하나 추가할 때마다 생긴 그냥 거라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번 생길 때마다 이름이 랜덤하게 붙이는 것보다 체계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셨고 그렇죠. 웹플로우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채널은 그냥 웹플로우 유니버시티 그냥 그 공식 채널부터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의 웹플로우는 해외 유튜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웬만한 기능들은 조금 부지런하게 찾으시면 다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그 커뮤니티 방에도 올려주시면 저희 그 카톡 방에도 웹플로우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금방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뭐 혹시 뭐 지금 처음 웹플로우 쓰시는 분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뭐 평소에 뭐 노코드 툴이나 웹플로우에 갖고 계셨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세기님이 의원님 프로젝트도 한번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전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저랑 몇몇 그 아직 출시를 안 했는데 그 이제 노코드 툴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코드 관련된 정보랑 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지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툴 리스트를 메이커패드랑 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 필터 기능이 워낙 많아서 이걸 좀 추려가지고 새로 이제 DB를 구축을 했는데 이제 뭐 아달로부터 해서 각자 용도에 필요한 노코드 툴들을 검색하고 뭐 쓸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마케터다. 그럼 마케터를 위한 툴이 뭐가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잡아가지고 뭐 가격대랑 뭐 등등 나름 이제 뭐 저희가 직접 써본 것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 커뮤니티에서 지금 취합된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뭐 작업한 게 있는데 현재 이제 출시할 때는 아마 한 80개가 넘는 툴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버블 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서비스 보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나 뭐 회사에 대한 소개나 뭐 기본 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런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노코드 관련된 어떤 뭐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인기 툴에 대한 설명도 작업을 할 예정이고 뭐 뉴스나 블로그, 뭐 노코드 개념, 뭐 공지 행사 이런 부분들도 좀 잡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도 좀 올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좀 네. 출시하면 저희 방에도 좀 공유 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필터랑 검색은 젯부스트로 검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핀스윗으로 한 거예요. 핀스위트로 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젯부스트 띄워놨는데 젯부스트가 원래는 핀스윗이 무료로 풀기 전까지는 필터 및 이제 특수 기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찾았던 기능인데 유료예요. 저도 그래서 유료로 쓰고 있었는데 핀스윗의 이 애트리뷰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 내에서 다이렉토에 가시면은 필터 기능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필터 기능을 도입하시면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멀티 필터부터 해서 이 다양한 필터들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도 유튜브 가면은 핀스윗이 직접 가르치는 영상들 공짜로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근데 젯부스트 쓰셔도 돼요. 젯부스트 굉장히 안정성 있고 좋아요. 네. 네. 최호성님이 이거 웹플로우로 만드신 거냐고 물어보셨고 네, 맞습니다. 웹플로우 맞습니다. 네.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틀 잡고 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맡겼던 게 병준 씨도 알겠지만 이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잡고 이렇게 뭐 페이지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만들었어요. 사실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가 안 걸리는 작업인데 어디에서 좀 해봤냐면 이 툴리스트에서
저도 이제 이 필터 기능을 도입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욕심을 부려서 에어테이블에 있는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사진, 뭐 그림, 뭐 아이들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 시키려고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멀티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멀티 레퍼런스거든요. 이 이렇게 이 멀티 레퍼런스가 계속 그 에어테이블이랑 자피어 통해서 안 잡혀가지고 좀 막혀 있어서 네. DB는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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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외에 나머지 작업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뭐 뉴스 같은 경우도 아직 좀 다듬어지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한국어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좀 한국 내에서 병준 씨와 더불어 좀 빨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 나현중 님이 또 똑똑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큐레이션 서비스는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똑똑은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플로우에서 버블로 이전을 시키는 게 이제 멤버십 도입하고 저도 이제 희철님의 조언을 얻어서 토스페이먼트 최근에 그 이제 요청해갖고 연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제 모듈을 도입해서 이제 구독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고 똑똑 자체는 구독자가 10,000명 정도가 이미 있어서 이제 그 기반 대상자 그러니까 회원들 대상으로 좀 이제 적지만 유료화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일단 질문 다 나온 것도 잘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 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요. 오늘 소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한석희님과 같이 그 파워 플랫폼이라는 그 MS의 노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또 오늘처럼 들어볼 수 있는 그 소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 온라인 미더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네,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방 안에서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하고 정보 공유하는 거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 토킹 해도 되죠? 네, 오늘 일단 여기서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프리 토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당분간 그 미더분 수요일에 진행을 하는 점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공식적인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끝나고 가능하신 분들은 편하게 남아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